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코스닥이 우리를 좀 힘들게 네. 부담스럽게 하는데 왜 시장이 이런지 체크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환율, 시장 하락의 이유다. 네. 오늘 특히 외국인이 선물에서 좀 많이 매도하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강력한 게 환율 같고 지금 환율 시장을 보면은 이제 좀 정고점 돌파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외국인 매수가 이제 우리 시장을 좀 강력하게 매수하기 힘든 뭐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환율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12월 달도 똑같은 이유였는데 12월 달을 보시면은 환율이 정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넘어가 있었는데 원 달러가 그래도 버텨줬던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 이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았던 이야기인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이 테이퍼링 다시 테이퍼링이 이제 좀 가속화가 좀 예고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그 금리 인상을 할 거란 전망이 63% 이미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이미 뭐 기정사실인 것이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지난 주말에 발표한 수치로 동향 봤을 때 인플레 우려감 우리 시장에 또 좀 본격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중이다. 코스피에서는 아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선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 보게 되면은 이 고점을 돌파할 거라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1월 달에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인플레 우려감도 좀 큰 것이고요. 예, 금리 인상 우려감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12월 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좀 우려감이 좀 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이렇다고 해서 외국인도 세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제로 이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그때가 되면은 외국인 매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환율 강세는 이미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넘어갔을 때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조정 1,200원 돌파 이후에 뭐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강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시장 저점을 좀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환율로 인한 조정이 거의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시면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환율 말고도 오미크론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는 건데 지금 빨간색이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의 이 오미크론 확진자거든요. 미국이 최고치 확진자를 훌쩍 넘었고 지금 보시면 이거 완전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밑에 지금 그 화면에 하늘색이 잘 안 보이는데 하늘색이 유럽인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뭐 대부분 다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오미크론이 사실 치명률이 약해서 이 어떤 코로나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진자가 많아지는 만큼 치명률이 약한다 하더라도 입원자가 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좀 다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입원자 차트인데 역시나 이 미국의 입원자 같은 경우도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오미크론이 지금 어떤 치명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하락 이유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미크론보다는 환율에 의한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외국인 매도로 이어진다.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샀던 것들 위주로 좀 팔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에 의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환율이 뭐 1,200원 돌파했다고 그래서 뭐 급등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 1,2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땐 조정발을 나올 때마다 좀 매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 2개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채팅방에 네. 이 ASML 공장
화재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독일 네. 베를린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네. 지금 중국에서 시안 공장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반도체 부분에서의 수급난이 반도체 소부장의 악재로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다 나왔던 뉴스인데 네. 마이크론이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반도체 문제는 사실 이제 공급망이 정상화되냐 안 되냐 문제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오미크론 확진가 증가하면서 원래는 공급망이 좀 일찍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큰 부분이고 어떤 이 ASML 공장의 화재라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반사익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장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어떤 그 시황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면서 또 오늘장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현덕의 덕분에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양한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리뷰해 볼까요? 네. 일단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비아트론을 제가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한 상승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이 그 PCB 시장에 있어서 PCB 시장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시장 주도주였던 뭐 게임, 메타, 그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에서는 좀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의 종목들은 더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러셀이라는 종목을 로봇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시면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이 기업 이름에 로봇자가 들어간 기업도 다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CES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러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이 러셀 로보틱스, 이 러셀의 자회사가 현대차,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이 로봇 무인차를 공급하고 있다 그랬죠. 아마 CES에서 어떤 것이 소개되느냐에 따라서 러셀의 급등락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넵툰이었고 오늘 게임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넵툰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 나왔을 때 넵툰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장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서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하면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때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게임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넵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도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두 개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게임주들이 하락하면서 넵튠의 주가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여기서는 더 들고 가고 오히려 그렇죠. 없다면은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좀 혼란스러운 시장을 벗어날 수 있는 공략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CES, 저희 PD님하고 네. 또 한 기자분께서 CES 직접 현장을 갔잖아요. 네, 전달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부럽더라고요.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공짜로 갔다 오고. 저 리포팅 잘하는데. 네. 어쨌든 그 CES가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좀 그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열릴 것으로 보였었는데 다시 대면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작게 열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장일수록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CES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CES 관련해서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 요거를 보면서 CES 관련해서 일단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어떤 종목을 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CES 2022의 이 컨셉트가 뭐냐면 일상을 넘어라는 겁니다. 일상을 넘어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메타버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능형 자동화와 메타버스가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미국 시간으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치러지는 기대감이 있어서 기존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에 초점을 좀 맞출 것 같고요.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5G라든가 확장 현실,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모빌리티,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이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CES는 더 이상 가전 박람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원래는 가전 박람회였거든요. 근데 이런 가전 박람회에 뭐 자동차 회사도 오고 지금 어떤 그 가전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든가 이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로봇 공학부터 해서 스페이스 테크, 푸드 테크, 그다음에 NFT까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런 그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종목 하나 아직 바닥에 있거든요. 그 종목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CES에서 스마트폰이 화제였고 가전제품이 화제였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 지능형 자동화, 뭐 AI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네. 메타버스가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라고 CES 안에서의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연관이 있는 종목도 한 번쯤은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좀 바닥거리는 종목인데 네. 바로 맥스트란 기업입니다. 넥스트요.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타버스를 보시면은 일단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 디바이스로 구성되고 있는데 현실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현실에서 이 가상의 정보와 연결시키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80%가 산업용 AR 솔루션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산업용 AR 솔루션이 지금 현재 현대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고 대우조선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전기전자, 뭐 자동차, 통신 다양한 제조업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그 CES가 끝나고 나면은 플랫폼 관련주가 좀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향후 매출을 견인할 것이 바로 AR 플랫폼인데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초보자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도 이런 것들을 좀 AR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1,200명 이상의 개발자가 7,000개 앱에 런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AR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맥스트인 것이고, 맥스트가 또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맥스트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급등 이후에 주가가 쭉 조정을 받았죠. 다만 보시면 조정이 한번 나온 상황에서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 3거래일 이제 살짝 올라와주고 있어서 바닥을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 조정이 좀 끝난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맥스는 일단 목표가를 82,0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대응해서 일단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CES는 너무 IT, 가전 이런 뭔가 물체로 갔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메타버스가 가장 크게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맥스트를 꼽아봤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큘러스를 갖고 오셨네요. 네, 비슷한데 네. 이거 제가 오큘러스를 지금 갖고 오려고 하다가 네.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왜 근데, 매번 깜빡하세요? 뭔지 아실 거예요. 알죠. 이제 크면 이때 쓰면은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게 지금까지 꽤 크거든요. 아직 안경 같은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메타버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오큘러스를 사용하려면 앱이 필요한데 그 VR 앱이 성탄절에 앱스토어 인기 순위 1등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엑스박스 판매량도 추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이시고 있죠. 지금 이 VR 앱 같은 경우는 단추가 없습니다. 이 손 동작으로 다 이제 입력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큼지막한 이 VR 키를 쓰고 있죠. 이게 지금 판매를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날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오큘러스 오큘러스 앱이 1등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를
구매를 했거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앱을 다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애플 앱에서 인기 1등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선물용으로 뭐 많이 샀거나 아니면 선물 많이 받았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지금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오큘러스 앱이 1등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 VR 기기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VR 기기가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신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판매를 돌파했다. 이게 지금 메타에서는 VR기 판매는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봤더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800만 대였는데 지금 VR기가 810만 대를 돌파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판매를 돌파하면서 훨씬 더 인기 있는 그런 콘솔 박스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에는 아직까지 몸치지만은 그만큼의 사용자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이 기기에 전용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 기업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4D 영화인가요? 네. 한번 보고 나서 분노의 질주를 4D로 봤다가 네. 토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지럽고. 그 당시에는 네. 화질이 좀 아마 안 좋으면은 네. 좀 어지럼증이나 뭐 구토 증상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OLED가 좀 개발된 거고 저는 오큘러스 봤는데 네. 뭐 되게 선명했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커서 좀 우스꽝스러워서 그렇지 뭐 이용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VR 기기가 이제 연말쯤 되면은 애플에서 이런 안경 비슷한 거 나온다고 하니까는 제가 볼 때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큘러스라는 키워드로 과연 이 키워드와 연관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 역시도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그렇죠. 한번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컨텐츠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YJM 게임즈입니다. 왜 많은 게임사 안에서 이 회사인가요? 이 YJM 게임즈가 지금 이 오큘러스 퀘스트 2에 전용 이 VR 콘텐츠를 공급합니다. 네 가지 이제 콘텐츠 공급하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워니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워니멀스가 YGN 게임즈가 이제 최대 주주임 회사입니다. 이 VR 기대작 4종을 오큘러스에 전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VR 기대작 4종을 공급하는데 디저트 슬라이스하고 마이타운 좀비, 그다음에 다이어트 스매시, 헬로 마이타운 요걸 공급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 전용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VR 기기가 어떤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전용으로 공급하는 이 컨텐츠 기업이 좀 어떤 인기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메타버스 VR 전문 개발사로서 현재까지 지금 11종의 이 VR 게임을 출시한 것이 바로 워니멀스고 지금 트리플 A급 신작 VR 게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로서는 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또 가장 좀 빨리 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중국과 미국에도 VR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넷이즈하고요, 이 베이징 러커 VR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미국의 서비오스의 합작법인 넷비오스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VR 콘텐츠로는 지금 어쨌든 이 오큘러스에도 지금 전용 4개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까지 11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트리플 A급의 신작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YJ 게임즈 같은 경우는 VR 컨텐츠 기업으로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이제 다른 종목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YJ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되게 약하고 메타버스 종목이라든가 게임주가 약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틈새 종목으로서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 전고점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크게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6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게임주들이 하락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대감과 함께 또 CS에서 분명히 AR 기기, VR 기기가 나온다면 그렇죠. 이 YGM 게임즈도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다른 차별성 때문에 오늘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목표 주가는 4,6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도 공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에코프로에 대한 리뷰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2차 전지 하락과 함께 좀 다소 밀렸거든요. 지금 에코프로가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테슬라 급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연말까지 올라가다가 연말 이후에 좀 조정적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바닥거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 뭐 10만 원 라인 정도는 좀 지킬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다시 한번 이번에 한 1분기 정도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전 고점까지 상승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이유가 일단은 좀 우리 시장이 좀 제조업에 좀 약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인플레 우려감에 있어서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지금 환율 문제가 좀 안착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제조업 쪽이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먼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점을 좀 자꾸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10만 원권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매수됐다고 한다면은 10만 원권에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 이 4시 20분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는 2차 전지 하락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반도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제 하락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대응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볼 거니까 4시 20분에 시작하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 첫 거래부터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좀 과하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를 분석해야 될지 무료 방송에서도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덕희 덕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